키보드의 좌우키를 이용해서 캐논 이 대포를 좌우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캐논 쪽에 부여하고 싶은 기능은 키보드의 상하키를 눌렀을 때 대포 자체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은 이상하죠. 중력을 거스르려고 움직일 수는 없기 때문에 이상하니까 포신을 배럴을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는 우리 지금까지 했던 거는 물체, 대포와 같은 이 물체가 병진 운동을 하는 3차원 좌표축 상에서 특정 위치로 이동하는 것을 했고, 그걸 도와주는 코드가 translate이라는 코드였습니다. transform이라고 하는 게임 오브젝트가 변환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인스턴스, 실행된 결과가 transform인데요. 여기에 translate이라는 메서드를 호출을 해주면 현재 위치에서 특정 위치로 내가 넣어준 값만큼, offset 값만큼 이동을 하게 됩니다. 비슷한 기능을 회전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가 있는데, 회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전 연산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캐논을 누르면 좌표축이 뜹니다. 그러니까 빨간색이 X축, 초록색이 Y축입니다. 자, 이걸 염두에 놓고 회전 연산을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우리 기준에서는 자, X축, Y축이 있는데, 자, X축은 RGB 때문에 R이 되고 Y축은 G가 됩니다. 보이지 않는 축이 하나가 있죠? 그게 바로 Z축이 되고, Z축은 이 화면을 뚫고 들어가거나 뚫고 나오는 방향입니다. 근데 어떤 방향인가를 보려면 왼손 법칙을 써줍니다. 게임 좌표계에서는 오른손 법칙을 쓰지 않고 왼손 법칙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왼손으로 돌려야 됩니다. 왼손으로 돌렸을 때 손가락을 이렇게 4개를 돌렸을 때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이 Z방향인데, Z방향은 이 화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그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Z축이 생기고, 우리가 회전을 정의할 때 이 개념을 쓸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돌아갈 때 축이 하나 생기는데 그게 바로 엄지손가락이죠. 자, 벡터가 하나 생기는데 요거는 스크린을 뚫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생기는데 그 방향이 회전하는 방향이다 라고 하는 게 바로 회전 연산이 됩니다. 왜 이렇게 헷갈리는 말을 하는가 생각을 해보면, 회전은 고정된 게 아니고 계속 이게 뱅글뱅글 돕니다. 돌아가는 상황을 하나의 벡터로 표현하기가 무척이나 어렵죠. 우리 손가락을 보면, 요 손이 돌아갈 때, 요 손등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손톱으로 가는 요 방향을 보는 겁니다. 돌아갈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회전할 때 벡터의 방향으로 정의를 하는 거고, 자, 우리는 손이 왼손과 오른손 두 개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데, 일상생활에서는 오른손 법칙을 사용을 하는데, 개발자 입장에서는 지금 스크린상에서 개발을 하는 거라서 거울이라고 생각을 하면 편하다겠습니다. 거울 속에서 우리가 코딩하고 있기 때문에 거울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른손 좌표계를 보여주려면 거울 안에 있는 사람은 왼손 좌표계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왼손 좌표계를 써서 코딩을 하는 중입니다. 정리하자면, 자, 뱅글뱅글 돌아가는 회전 연산을, 이런 뱅글뱅글 돌아가는 회전 연산을 하나의 고정된 벡터로 표현하기 위해서 왼손을 써서 왼손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을 돌아가는 회전에 대한 기준 벡터로 설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왼손 좌표계에서 우리 화면상에 X축과 Y축이 있을 때 화면상에 스크린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바로 Z방향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개념을 가지고 본다면, 자, 우리 배럴이 있는데 이 배럴은 자, Z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30만큼 적어주게 되면 자, 30도만큼 돌아가는데,
자, 30도만큼 돌아갈 때 어떤 방향으로 돌아가는지 봐야 됩니다. 왼손 좌표기이기 때문에 엄지손가락이 화면 속을 뚫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요 손가락 4개는 자, 요 방향으로 돌고 있죠. 그 방향으로 돌고 있는데 30도만큼 갔다는 거는 돌고 있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0도면 이렇게 가는 게 맞고, 만약에 마이너스 30도면 반대 방향으로 돌겠죠. 자, 반대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우리가 설정한 좌표계는 왼손 좌표계가 맞고, 왼손 좌표계에 따라서 배럴을 돌리고 싶으면 로테이션에서 Z축의 각도를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자, 로테이션을 하는데 로테이션에 Z축의 각도를 적어 놓게 되고, Z축이라고 하면 오해하는 게 Z축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요. Z축은 회전을 표현하는 기준 벡터입니다. 회전을 표현하는 기준 벡터가 되고, 그 벡터는 엄지손가락이고 실제 회전은 손가락 4개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통 시계 방향을 표현하는데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방향이 지금 로테이션에서 Z축의 각도를 입력하는 방향이다 라고 생각하고 보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이 기본 개념을 가지고 코딩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만들었던 무브 캐논으로 이동을 해 봅니다. 자, 무브 캐논은 대포를 좌우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트랜스폼은 누구를 위한 트랜스폼인가를 잘 봐야 됩니다. 캐논에 대한 건데, 이 캐논은 어디에 적용이 됐습니까? 자, 우리 캐논에는 부모도 있고 자식도 있습니다. 캐논이란 부모가 있고 자식으로 배럴과 휠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브 캐논을 부모 캐논 쪽에 적용을 했죠. 부모 캐논 쪽에 적용한 거는 코드를 보면 됩니다. 무브 캐논은 여기 있잖아요. 우리가 돌려야 되는 건 뭡니까? 캐논을 돌리면 안 되고 배럴을 돌려야 되죠. 배럴 쪽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 무브 캐논을 배럴 쪽에 적용하기는 어려우니까 이 포신은 배럴인데 배럴을 돌리는 코드를 하나 새로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로 C# 스크립트를 만드는데 이번에는 롯 배럴이라는 코드 이름을 선택을 합니다. 롯은 당연히 로테이트이고 포신은 배럴이니까 롯 배럴이라는 코드를 적용을 하고요. 여기서 아까와 같은 작업을 해주는데 회전에 대한 속도는 포신이 회전이 하는 것과 대포가 좌우로 이동하는 것은 속도가 연관이 없어요. 변수가 다르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퍼블릭 플롯 해서 이번에는 로 스피드를 적용을 해주는데 한 바퀴 돌면 360도니까 로 스피드는 좀 빨라야 됩니다. 그래서 캐논의 속도 10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100 정도로 설정을 할게요. 100 정도 설정을 하고 이번에 이동하는 거는 Z축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데 Z축의 기준 벡터를 이제 바꾼다는 거는 XY 평면의 회전을 바꾸는 거니까 그러니까 G 옵셋을 버티컬에 대해 가지고 적용을 합니다. 내가 키보드에 상하키를 눌렀을 때 G 옵셋이 바뀌도록 하고 그때 속도는 로 스피드가 되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트랜스폼 점 이번엔 로테이트를 적용을 하는데요. 자, 이때 트랜스폼은 우리가 작성하고 있는 C# 스크립트는 배럴에 적용할 거니까 배럴의 변환을 뜻합니다. 배럴의 변환이고 특정 값 어떤 회전한 위치가 있을 건데 그 위치에 더해서 회전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X축으로는 변화가 없고 Y축도 변화가 없고요. 지금 이 변화가 없다는 것은 회전 벡터를 말합니다.
지축 방향으로 회전 벡터가 바뀌어야 됩니다. 항상 왼손 법칙을 쓰기 때문에 지축이 바뀐다는 것은 xy 있는 벡터가 방향을 바꾸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포신의 상하 회전을 담당을 해줍니다. 자, 여기는 rotate과 여기에는 translate, 의미가 다릅니다. 여기에는 translate은 캐넌의 병진 운동을 지금 요 값만큼, 옵셋 값만큼, 차익 값만큼 이동시킨다는 거고, 자, 여기는 rotate은 트랜스폼이 배럴에 적용이 될 거니까 배럴만, 그러니까 캐넌이 아니고 배럴만 로테이트를 합니다. 회전을 시키는데 요 옵셋 값, 요 차이 값만큼 회전하는 거고, 회전은 좀 어려운 게 요 벡터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요 벡터가 나타내주는 회전 벡터를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개념을 가지고 적용을 합니다. 자, 롯 배럴 적용을 해서 얘를 배럴에 갖다 놓습니다. 자, 갖다 놓으면 배럴에 이제 적용이 됐고요. 그래서 한번 돌려봅니다. 그럼 상하 운동 잘 하고요. 상하 운동 잘 하고, 자, 여기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다음에 키보드를 아래로 움직일 때, 자, 얘는 이상한 모양으로 좀 움직이긴 하는데 배럴이 상하 운동은 하는 거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양이 엉망이 됐잖아요. 자, 엉망이 된 이유는 캐넌의 리지드 바디를 정했기 때문에 캐넌에는 중력이 작용하고, 이 캐넌이 애석하게도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기 때문에 밑에 있는 배럴과 휠도 같이 움직입니다. 캐넌이 움직이면 딸려있는 배럴과 휠도 같이 움직입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배럴이 땅에 부딪히기 때문에 이상 동작을 하는 거라서 배럴이 땅에 부딪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는 충돌 감지를 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폴리건 클라이더를 해제를 합니다. 그럼 더 이상 배럴이 움직이다가 지면과 부딪히더라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클라이더, 충돌 감지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충돌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이제 나온다는 거죠. 자, 이렇게 잘 움직이고, 얘는 막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움직이더라도 어때요? 자, 클라이더가 동작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만 대포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이상하잖아요. 하늘 위로는 이제 갈 수 있고 거꾸로는 갈 수 있는데 0도에서 180도까지만 움직여야지, 그것보다 더 밑으로 움직이는 거는 좀 이상할 것 같습니다. 자, 보면 한 마이너스 한 20도까지 움직이는 걸 하죠. 자, 오른쪽 편 위에 보면, 여기에 보면 현재 로테이션 각도가 보입니다. 한 마이너스 20도까지부터 시작해서, 자, 180도 넘어가면 값이 또 바뀌네요. 자, 거꾸로는 한 180도까지라고 합시다. 180도까지 가고, 마이너스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20도까지만 갈 수 있도록 좀 제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한을 이제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움직이는 모양이 좀 이상하니까요. 이 제한을 해주기 위해서 롯 배럴에 있는 코드를 수정을 합니다. 수정할 때는 좀 어려운 점이 하나가 있는 게, 병진 운동과 다르게 회전 운동은 벡터만 사용한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일단, 자, 포신 상하 회전 할 때 특정 영역까지 제한을 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회전 각도를 알아야죠. 회전 각도를 알아야 되는데, 그 회전 각도는 유니티 에디터 상에서 우리가 캐넌이 있고 배럴 있잖아요.
여기에는 로테이션에 있는 요 G축 값을 이제 알면 되는데, 유니티가 사용하는 C샵에서는 로테이션에 있는 Z 값을 있는 그대로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병진 운동과는 좀 다릅니다. 병진 운동인 경우는 자, transform position에 가면 현재 위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이 위치는 벡터 3로 제공을 해 주는데요. 회전에 대해서는 transform rotation을 써줄 수 있습니다. 로테이션 써줄 수 있는 로테이션에 마우스를 갖다 넣어보면 굉장히 어려운 단어가 하나 보이죠. 쿼터니언이라는 건데, 쿼터니언은 우리말로 이제 사원수라고 합니다. 복소수를 3차원 공간으로 이제 확장한 개념을 쓰는데 이게 좀 어려워요. 자, 어려운 이유는 벡터를 그대로 쓰면 편할 것 같은데 왜 쿼터니언이라고 하는 좀 어려운 거를 쓸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여기에 있는 포신을 이제 움직일 때 0도부터 시작해가지고 180도까지 갔죠. 180도 넘으면 190도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나옵니까? 마이너스 180도가 나오잖아요. 180도하고 마이너스 180도는 같은 위치입니까? 다른 위치입니까? 같은 위치죠. 근데 수치는 180, 마이너스 180, 360만큼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수치 계산할 때 불연속이 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 값만큼 전진이나 후진시키고자 할 때 로테이션에 있는 XYZ를 그대로 쓰는 것은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쿼터니언이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수학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는 이걸 직접 쓰지는 않고, 자, 여기에는 이 로테이션을 다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각도로 바꿔야 됩니다. 이 각도를 제안한 사람이 수학자 오일러이기 때문에 오일러 앵글이라고 하는데, 여기 오일러라고 치면 오일러 앵글스라는 게 뜹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유니트에 대해서 사용하는 로테이션에 대한 세 가지 각도를 담고 있는 값입니다. 얘를 벡터 3로 해서 로 3로 이제 봤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로 3에 유니티 에디터의 회전각, 이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로3.g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플롯으로 해서 g 앵글이 필요합니다. 로3. 얘가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디버그 로그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출력을 해서 실행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상하를 이제 움직여 보면 막 움직이죠. 근데 콘솔에 가서 한번 값을 보면 지금 값이 마이너스 32도인데 G 앵글이 나타내주는 값은 마이너스 값이 아니고 320도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막 올리면 마이너스 값이었던 게 플러스로 바뀌는데, 그때 디버그 로그에는 값이 360이 0으로 갑니다.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떤 문제인가 분석을 해보면, 자, 얘는 0에서 360도로 넘어갑니다. 또 헷갈리는 거죠. 자, 오일러 각도에서는 180에서 마이너스 180으로 갈 때 불연속이 일어났는데, 쿼터니언을 이용해서 계산한 각도에는 0에서 360도로 갈 때 문제가 또 생깁니다. 이걸 해결하려면 일관되게 가는 게 좋으니까, 자, 예를 들어 G 앵글이
180도보다 만약에 크다고 하면 빼줍니다. 얼마만큼? 360도만큼 이제 빼줍니다. 자, 360도는 한 바퀴인데 이건 빼주나 안 빼주나, 위치상은 똑같은데 각도 나타내주는 수치는 달라요.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빼줍니다. 자, 유니티 에디터에 로테이션 회전각하고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로테이션 회전 각도와 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요 코드가 하나 들어감으로 해서 불연속 각도는 0도가 아니고 이제 180도가 되는 거죠. 180도에서 마이너스 180도, 180도에서 약간 넘어갈 때 우리는 360을 빼줬으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180도로 가면서 불연속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G앵글을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하는데 요 G앵글 값이 이제 마이너스 20도에서 180도 사이인 거를 원합니다. 마이너스 20도에서 180도 사이 이면 이제 괜찮고, 그걸 넘어가면 문제가 생기도록 이제 해야 되니까, 자, if문 써서 만약에 G앵글이 자, 마이너스 20도보다 더 작거나 혹은 G앵글이 180도보다 커졌다, 180도보다 이제 커졌다라고 하면, 자, 우리가 로테이션을 했는데 로테이션을 하지 못하도록 하면 됩니다. 어떻게? 로테이션 한 거를 되돌리면 되는 거죠. 자, 여기 로테이션을 했잖아요. 저 로테이션 했는데 이 각을 거꾸로 보내버립니다. 원래 요만큼 갔는데 다시 원위치를 시키는 겁니다. G 옵셋 앵글에다가 마이너스 G 옵셋 앵글을 해주면 제자리겠죠. 그래서 요 코드를 집어넣어 줍니다. 자, 요 코드를 집어넣어서 각도가 하나로 일관된 특정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해줍니다. 요 코드가 잘 동작하는지 플레이 눌러서 한번 확인을 다시 해봅니다. 자, 잘 병진 운동 하고요. 회전하는데 마이너스 20도를 넘어가지는 못하게 했고요. 쭉 넘어가서 180도를 넘어가지는 못하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줬습니다. 움직임 주는데 여기에 바퀴를 이제 바깥에 벗어나는 것도 좀 좋지 않으니까 요걸 살짝 좀 수정을 해야겠습니다. 자, 얘가 지금 180도일 때 너무 벗어나니까 얘를 조금 안으로 해줍니다. 그럼 0도일 때 앞으로 좀 튀어나오네요. 바퀴가 약간 커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퀴를 2.25 이렇게 살짝 키웠습니다. 그 다음에 배럴은 살짝 좀 줄일 필요가 있고요. 75 0.75 살짝 줄이면서 얘를 이 정도로 한번 옮겼습니다. 옮겼고 180도일 때 튀어나가긴 하네요. 더 줄여야 되나? 0.7 정도로 한번 가봅시다. 갖고 얘를 조금 더 안 튀어나오도록 했고 0도일 때 안 튀어나왔고, 이런 정도로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린 게 아니라서 그러니까 그림이 좀 아름답진 않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구색은 맞춰야 되니까 세부 수정을 했고요. 포신뿐만 아니고 캐논이 움직이는 범위도 조정할 필요가 있죠. 캐논이 움직이는 범위 한번 볼까요? 자, 포신은 이제 막 움직이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캐논도 이제 움직이는데 너무 뒤로 가면 이제 자빠지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넘어가면 자빠지기 때문에 얼마까지 가는가, 여기 캐논을 클릭해 놓고 한번 위치를 봅니다. 캐논 클릭해 놓고 위치를 보면 얘가 마이너스 8까지는 가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가서 플러스 8까지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범위를 X offset, X 포지션인 경우는 마이너스 8에서 플러스 8까지로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코드로 이제 가는데, 이번에는 무브 캐논을 좀 건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포지션을 이제 갖고 오는데 이 포지션을 좀 받아야 됩니다. 자, 벡터 3로, 자, 이번에는 이름을, 아까는 로3였죠. 이번에는 벡3로 할게요. 자, 받고 여기서 볼 거는 이 벡3의 x 값입니다. 요 x 값을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자, 벡3의 x 값을 이제 확인하는데, 얘가 마이너스 8에서 플러스 8 사이에만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걸 벗어나더라도 8을 벗어나면 8에다 고정하고, 마이너스 8을 벗어나면 마이너스 8에 이제 고정을 하는데, 이건 if문을 써서 우리가 간단하게 만들 수 있겠지만 C샵에서는 메스 함수에서 이걸 제공하고 있습니다. 클램프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클램프는 꽉 집다라는 뜻인데, 요 x 값을 마이너스 8에서 플러스 8로 딱 고정을 합니다. 고정해서 요 값을 다시 벡3에 넣어줍니다. 그럼 x 값이 고정이 되죠. 요 고정된 값을 다시 트랜스폼 포지션에 집어넣습니다. 벡3 값을 넣어서 위치를 특정 영역으로 제한을 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해 봅니다. 그럼 앞으로 전진할 때 제한이 되고, 뒤로 갈 때도 제한이 되고요. 자, 포신도 특정 범위 안에서만 돌도록 이제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했는데, 우리가 유니티 에디터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이제 그대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맞는데요. 프로그래밍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을 우리가 해결해 나가려면 좀 더 C샵에 대한 공부, 유니티의 기본 동작 개념이 필요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회전까지 갔기 때문에 게임을 위한 수학 개념까지 우리가 확실히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편안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게임이든 이제 개발할 수가 있는데, 아직은 입문 단계니까 여기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멀리 보면서 우리가 어떤 부분까지 공부해야 되는지 염두에 두면서 공부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